안녕하세요. 오늘 함께 분석할 지문은 우리가 매일 내리는 수많은 결정들이 과연 이성적인 사고의 결과물인지 아니면 다른 무언가가 먼저 작동하는지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를 다룹니다. 감정이 먼저일까요? 생각이 먼저일까요? 이 질문을 머릿속에 품고 지문을 따라가 봅시다. 이 글은 아주 논리적인 흐름을 가지고 있어요. 첫 문장에서 우리가 매일 안전에 대한 결정을 내린다는 일상적인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 결정 이면에 숨겨진 무의식적 위험 감지기라는 핵심 개념을 소개하죠. 그 다음엔 이 감지기의 판단을 우리 이성이 어떻게 정당화하는지 보여주고 마지막으로 생각이 감정보다 한 발 늦는다는 결론으로 글을 마무리합니다. 이 흐름을 기억하면서 각 문장을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 문장부터 차근차근 끊어 읽어볼게요. We go out in the world every day. 우리는 매일 세상으로 나가서 and make decisions, 결정을 내립니다. 어떤 결정이냐면 about what is safe or not, 무엇이 안전한지 아닌지에 대해 and what is appropriate or not, 그리고 무엇이 적절한지 아닌지에 대한 결정이죠. 정리하면 우리는 매일 안전과 적절성에 대한 판단을 하며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이 문장에서는 병렬 구조가 두 번 쓰였어요. 먼저 주어 we에 go out, 이 동사구와 make decisions, 이 동사구가 and, 이 접속사로 나란히 연결되어 있죠. 그리고 전치사 about, 이 단어의 목적어로 what is safe or not, 이 표현과 what is appropriate or not, 이 표현이라는 두 개의 명사절이 또 and, 이 접속사로 연결됩니다. 이렇게 같은 형태를 반복해서 문장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만들고 있어요. 여기서 what, 이 단어는 관계대명사로 하는 것이라고 해석되죠. The thing which, 이 표현을 한 단어로 줄인 것과 같아요. 그래서 what, 이 단어 뒤에는 is safe, 이 표현처럼 주어가 없는 불완전한 문장이 따라옵니다. 이 what, 이 단어가 이끄는 절 전체가 전치사 about, 이 단어의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that과 헷갈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두 번째 문장은 꽤 길지만 차근차근 보면 구조가 보입니다. It is what, 그것은 하는 것입니다. 중간에 삽입된 부분을 건너뛰고 보면 is an unconscious danger detector, 무의식적인 위험 감지기라는 것이죠. 이어서 that determines, 그 위험 감지기는 결정합니다. Whether or not something or someone is safe, 무언가나 누군가가 안전한지 아닌지를요. 언제냐면 before we can even begin to consciously make a determination, 우리가 의식적으로 결정을 내리기 시작하기도 전에 말이죠. 이 문장의 핵심 바로 삽입절입니다. What 바로 뒤에 psychologist Joost Blood has suggested, 이 표현이라는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은 가 제안하기에라는 의미를 더하는 삽입절이에요. 이걸 잠깐 괄호로 묶어보면 What is an unconscious danger detector? 라는 원래 구조가 보입니다. What, 이 단어가 주어, is, 이 동사가 동사인 거죠. 이렇게 삽입절이 들어간 문장은 구조 파악이 어려우니 잘 구별해야 합니다. 이 문장에는 that과 whether, 이 단어가 연달아 나오는데 역할이 완전히 달라요. danger detector, 이 표현 뒤에 나오는 that은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주격 관계대명사입니다. 그래서 뒤에 주어가 없는 불완전한 문장이 오죠. 반면에 determinants, 이 단어 뒤에 나오는 whether, 이 단어는 인지 아닌지라는 뜻의 접속사로 determinants, 이 동사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명사절을 이끌어요. whether, 이 단어 뒤에는 완전한 문장이 온다는 점도 꼭 기억하세요. 세 번째 문장을 보겠습니다. When the object, animal or person is assessed to be dangerous, 대상이나 동물 또는 사람이 위험하다고 평가될 때 a fear response, 공포 반응이 occurs, 일어납니다. 중간에 콤마와 함께 있는 which has been called fight or flight는 이 공포 반응을 부연 설명하는 부분으로 투쟁 또는 도피라고 불려온 반응이라는 뜻이죠. 이 문장에서는 수동태 표현에 주목해야 합니다. 먼저 is assessed, 대상이 스스로 평가하는 게 아니라 평가되는 것이므로 수동태를 썼죠. 그리고 has been called, 공포 반응이 무언가를 부르는 게 아니라 투쟁 또는 도피라고 불리는 것이니까 역시 수동태입니다. 특히 has been called, 이 표현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불려왔다는 의미를 강조하는 현재 완료 수동태 형태입니다. 여기 콤마 뒤에 나오는 which, 이 관계대명사는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이라고 부릅니다. 앞에 나온 명사인 a fear response에 대해 부가적인 설명을 덧붙이는 역할을 해요.
그리고 그것은 라고 불린다처럼 자연스럽게 이어서 해석하면 됩니다. and it. 이 표현으로 바꿔 쓸 수 있고 콤마 뒤에는 관계대명사 that은 쓸 수 없다는 점도 중요한 시험 포인트입니다. 네 번째 문장입니다. On a conscious level, 의식적인 수준에서 We may correct the mistake in this danger detector. 우리는 이 위험 감지기의 실수를 바로잡을 수도 있습니다. When we notice it. 우리가 그 실수를 알아차렸을 때요. But, 하지만, often, of course, we simply begin to generate reasons. 종종 우리는 그저 이유를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For why it was accurate in the first place. 애초에 그것이 왜 정확했는지에 대한 이유를 말이죠. 이 문장에는 대명사 it이 두 번 나오는데 가리키는 대상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조심해야 해요. When we notice it. 이 표현에서 it은 문맥상 a mistake, 즉 실수를 알아차린다는 의미가 자연스럽죠. 하지만 뒷부분 why it was accurate. 이 표현에서 it은 그것이 왜 정확했는지 감으로 위험 감지기의 판단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명사는 항상 문맥 속에서 그 의미를 찾아야 합니다. 문장 끝부분을 보면 for why it was accurate 이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서 why 이 단어는 의문부사로 명사절을 이끌고 있어요. 이 why절 전체가 전치사 for 이 단어의 목적어가 되어 에 대한 이유라는 의미를 만들죠. 의문 why 이 부사 when, where, how 이 단어 뒤에는 항상 주어 동사를 갖춘 완전한 문장이 온다는 것을 기억해 두세요. 다섯 번째 문장은 이 글의 핵심 주장을 담고 있습니다. We are generally convinced. 우리는 일반적으로 확신합니다. That our decisions are rational. 우리의 결정이 가성적이라고요. But in reality. 하지만 실제로는 most human decisions are made emotionally. 대부분의 인간 결정은 감정적으로 내려집니다. And then 그리고 나서 we collect or generate the facts. 우리는 사실들을 수집하거나 만들어냅니다. To justify these decisions. 이러한 결정들을 정당화하기 위해서요. 여기 convinced that 구조를 보세요. 접속사 that은 뒤에 완전한 문장을 이끌어서 앞에 있는 convinced, 즉 확신하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의 결정이 이성적이다라는 완전한 문장이 왔죠? 이처럼 뒤에 오는 문장의 완전성 여부로 관계대명사 that과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문장 마지막에 to justify these decisions 이 표현이라는 부분이 있죠. 여기서 to 부정사는 하기 위해서라는 목적을 나타내는 부사적 용법으로 쓰였습니다. 왜 우리가 사실들을 수집하고 만들어낼까요? 바로 이러한 결정들을 정당화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이처럼 to 부정사는 문맥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는데 여기서는 목적의 의미로 쓰인 핵심 부분입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문장입니다. 앞에서 했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정리해주고 있어요. When we see something or someone who feels dangerous, 우리가 위험하게 느껴지는 무언가나 누군가를 볼 때 we have already launched into action internally. 우리는 이미 내부적으로 행동에 돌입한 상태입니다. Before we have even started thinking. 우리가 생각을 시작하기도 전에 말이죠. 여기 feels dangerous 이 표현을 잘 보세요. 우리말로는 위험하게 느껴지다라고 해서 부사를 써야 할 것 같지만 영어에서는 feel 이 단어와 같은 감각동사 뒤에는 주어의 상태를 보충 설명하는 형용사가 와야 합니다. 그래서 dangerously 이 단어가 아니라 dangerous 이 단어가 맞는 표현이죠. 시험에 아주 자주 나오는 문법 포인트이니 꼭 기억해 두세요. 그리고 something or someone 이 표현을 꾸며주는 관계대명사로 who 이 관계대명사가 쓰였네요. 선행사의 someone 이 단어라는 사람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who 이 관계대명사를 쓴 겁니다. 이 who 이 관계대명사는 관계대명사절 안에서 주어 역할을 하기 때문에 뒤에 feels 이 동사가 바로 따라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지문의 핵심을 이해하려면 두 단어의 대립관계를 알아야 합니다. 바로 unconscious, 즉 무의식적인이라는 단어와 rational, 이성적인이라는 단어입니다. 글쓴이는 우리의 결정이 이성적이라고 믿는 것은 착각이고 실제로는 무의식적이고 감정적인 과정이 먼저 일어난다고 주장하고 있죠. 이 두 단어의 대조가 글 전체를 이끌어갑니다. 그리고 사후 정당화 과정을 설명하는 두 동사, generate 이 단어와 justify도 매우 중요합니다.
generate. 이 단어는 이유나 사실을 만들어낸다는 뜻으로 합리화 과정의 인위적인 느낌을 주죠. 그리고 justify. 이 단어는 그렇게 만들어낸 이유를 가지고 이미 내려진 결정을 정당화한다는 의미입니다. 감정적 결정이 먼저. 이성적 정당화는 나중이라는 글의 흐름을 이 단어들이 잘 보여줍니다. 자, 그럼 이 글 전체를 한 문장으로 요약해 봅시다. 우리는 의식적인 사고에 앞서 위험에 대한 자동적인 평가를 수행하는데 감정에 기반한 결정들을 먼저 내리고 나서 그것들을 뒷받침할 이유들을 만들어낸다. 이 문장을 보세요. 지문의 unconscious danger detector. 이 표현이 automatic assessment. 이 표현으로 decisions are made emotionally. 이 표현이 emotion based decisions. 이 표현으로 그리고 generate the facts to justify. 이 표현이 generating reasons to support. 이 표현으로 멋지게 바뀌어 표현되었죠. 이렇게 핵심 내용을 다른 말로 표현하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는 인간의 결정이 이성보다 감정에 먼저 의존하며 이성은 그 결정을 정당화하는 역할을 한다는 흥미로운 내용의 글을 분석했습니다. 글의 논리적 흐름을 파악하고 그 안에서 병렬 구조, 워철, 수동태와 같은 핵심 문법들이 어떻게 의미를 구성하는지 살펴보았죠. 오늘 배운 내용들을 다시 한번 꼼꼼히 복습해 주세요. 수고 많으셨습니다.